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사미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고 있는 책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여정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영웅의 여정 중 10장 귀로를 살펴봤었죠.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왜 힘을 잃고 있는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1장 부활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쳐가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자아를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장이죠. 12장 묘약을 들고 귀환하다를 통해서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로워졌는데 이상하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과 불행을 느끼는 현대인의 역설, 그걸 들여다볼 거거든요. 지칠 대로 지친 원숭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행복과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탈정치화시키는지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지칠 대로 지친 원숭이.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책에서도 이 소제목으로 시작하잖아요. 인류가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지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책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미국 인구의 8에서 10%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수백만 명은 약 없이도 우울감을 겪고 있고요.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한 존재가 인간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이건 정말 뭔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이야기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위기에 처한 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자인 윌 스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개인이 나약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완벽한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실현에 대한 우리 시대의 과도한 기대감, 거기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죠. 소셜 미디어를 키면 모두가 정말 멋진 자아를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바로 그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 또 수치심. 이 악순환이 우리를 그냥 끝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마치 카프카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불행에서 벗어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비유가 정말 너무 공감 가요. 맞아요. 그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느낌, 그게 바로 현대인의 자기서사가 마주한 위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행복은 곧 자기 실현이다. 이런 강력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로 게테의 파우스트를 들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독일 고전 희곡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번아웃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팔고 온갖 부와 쾌락을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가 마침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면서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거대한 간척 사업을 통해서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그런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예요. 아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개인적인 쾌락이나 부를 쌓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적 프로젝트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헛슬 문화의 원형인 셈이네요. 내 일이 곧 내 열정이고 내 성취가 곧 나의 가치다. 라는 서사의 시작점이요. 바로 그거죠. 그게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영웅서사, 새로운 행복서사의 청사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즉 플로우 이론이 이 서사의 과학적인 권위를 딱 부여해주죠. 아, 몰입 이론이요? 네, 어떤 활동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빠져드는 그 경험, 그게 몰입이잖아요. 이 개념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현대인의 이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이게 곧 행복이라는 공식이 완성된 거죠. 그러고 보니 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시간을 쓰는 건 낭비라는 어떤 압박감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강박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위안을 찾을까요? 여기서 책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는데요. 바로 점성술의 인기입니다.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전통 종교를 믿지 않는 젊은 세대가 왜 별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그게 점성술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내 미래는 불확실한데 점성술은 당신은 정갈자리라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번 달은 수성이 역행하니까 중요한 계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서사적 툴을 제공하죠.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방향성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개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근데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탈정치화의 한 형태라고 지적하잖아요. 이 개념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탈정치화라는 건요. 거대한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성격이나 운세 아니면 노력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말해요. 아, 문제를 개인에게 돌린다. 네. 예를 들어 불안정한 고용시장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청년이 점성술에서 위안을 찾는다면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원래 내 운명이 그런 것이라는 개인적인 서사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시스템이 아니라 내 안이나 내 운명에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계발서의 인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책들이요. 그렇죠. 이 책들은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만약 당신이 이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탈정치화 서사의 정수예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가난을 딛고 성공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희망을 주니까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대신 나쁜 습관이라는 내 안의 작은 용을 무찌르는 편이 훨씬 쉽고 영웅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내 안의 용이랑 싸우는 동안 시스템이라는 진짜 괴물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결국 개인의 영웅서사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더 큰 문제에 함께 맞설 연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셈이네요. 와, 정말 교묘한 이야기의 함정이에요. 자, 이렇게 다들 자기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이야기 광장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이 광장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야말로 서사의 전쟁터가 펼쳐진다고 봐야죠. 책에서는 이 공간을 이야기 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이크를 들고 자기 정체성의 이야기를 외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취소 문화, 즉 캔슬 컬처가 등장하죠. 흔히 취소 문화라고 하면 어떤 유명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대중의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는 현상,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책의 관점은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불쾌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이야기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둘러싼 일종의 권력투쟁이라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는 해로우니 이제 그만 마이크를 내려놓으시오. 라고 외치는 싸움인 셈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체성 정치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 등장하죠. 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 정치라는 말이 뭐 대학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1970년대에 콤바이강 집단 선언을 발표했던 흑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가요? 그분들이 당시 주류 페미니즘 운동이랑 흑인 인권 운동, 양쪽 모두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거예요. 아, 양쪽 모두에서요? 네, 주류 페미니즘 운동은 백인 중산층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했고, 흑인 인권 운동은 흑인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흑인의 이야기를 했죠. 흑인 레즈비언으로서 그들이 겪는 인종, 성, 계급, 성적 지향에 걸친 이 다층적인 억압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바로 이처럼 기존의 거대 서사에서 배제된 자신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투쟁의 언어였던 거죠. 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혹은 모든 여성은 자매다 같은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라 허구처럼 느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른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종의 반서사였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등이라는 이상을 모두의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서사인 거예요. 다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대칭을 잘 느끼지 못하죠. 자신들의 경험이 곧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자들이 당신의 이야기는 나의 현실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그것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비춰지거나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완벽한 자아를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정체성 이야기들의 피로감을 느끼고 또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서사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책의 마지막 소제목처럼 우리는 정말 이야기에 지친 원숭이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네, 그게 바로 저자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서사적 찰진 상태. 영웅의 여정에서 영웅이 모든 시련을 겪고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음에 가까운 시련을 맞는 단계, 즉 부활의 단계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처해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부활의 단계다. 네. 하지만 이 단계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책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극심한 서사적 피로를 겪고 난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새로운 영웅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인간을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놓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간이 중심이었죠. 근데 어쩌면 이제 그 영웅 서사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중심에서 내려놓는 이야기. 다음 장에서 탐색할 주제이기도 한데 미리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1장 부활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아의 위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끝없는 압박부터 온라인 광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이야기 전쟁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지 혹은 지치게 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나긴 여정의 끝,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의 마지막 장인 12장, 묘약을 들고 귀환하다를 통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는 무엇일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깊이 있는 탐험의 마지막 장도 기대해 주세요.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